안녕하세요.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요, 페트 촬영에 대한 거거든요. 그래서 페트 촬영은 안전한 거 아닌가요? 이제 이 제목이에요.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진단 시에 또는 치료하는 과정에 페트 또는 펫CT를 촬영들을 하는데 이거는 도대체 안전한 건지, 방사선 노출이 없는지,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왜 나는 안 찍어주지? 이런 분 계시고, 어떤 분은 왜 나는 이렇게 자주 찍지?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런 궁금증들을 제가 오늘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자, 우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찍는 펫 같은 경우는요, 펫 단독 촬영보다는 다 펫CT를 찍고 있어요. 펫CT라는 건 뭐냐면 펫이라는 영상이 따로 있고 CT라는 영상이 따로 있는 거고, 페트도 찍고 CT도 찍어가지고 두 개의 영상을 합성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페트 촬영을 한다, 펫CT 촬영을 한다 하는 그 날은 여러분들이 페트라는 촬영도 하는 거고 CT라는 촬영도 하는 거예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펫CT니까 펫이라는 영상을 생각 안 하더라도 CT라는 영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방사선 노출이 있죠. 페트 촬영을 하면은 보통 머리부터 많게는 발끝까지 또는 몸통이라고 해서 머리끝에서부터 보통 고관절 아래 정도까지 해서 촬영하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찍거든요. 자, 그러니까 CT를 촬영하는 부위도 넓잖아요. 그러니까 부위가 넓으면 당연히 방사선 노출이 더 많겠죠. 자, 그래서 펫CT를 찍을 때 그 CT만으로도 우리가 흉부 CT 단독, 복부 CT 단독 찍는 것보다 방사선 노출이 조금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리고 이 페트라는 촬영은 여러분들이 보통 페트 찍기 전에 약물 주입하잖아요. 그 방사선 동위원소가 우리 몸에 주입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당연히 방사선 노출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노출량은 한 10mS 정도 된다고 보시고, 우리가 그래서 펫CT를 찍으면 그날 하루 나한테 되는 방사선 노출량이 20mS에서 많게는 한 25, 26mS까지 되는 거예요. 이게 늘어나는 양은 내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찍었냐, 아니면 머리끝에서 몸통까지만 찍었느냐에 따라 이제 양이 좀 달라지는 건데, 하지만 이제 적어도 20mS 정도의 방사선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양이 좀 꽤 큰 거예요. 자,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흉부 CT, 복부 CT 이제 찍잖아요. 이때 흉부 CT 같은 경우도 한 6mS 정도 방사선 노출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복부 CT 같은 경우가 한 8에서 10mS 정도 돼요. 그래서 흉부, 복부 두 개를 같이 찍으면 보통 그날 한 15mS 정도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. 이제 그러니까 페트는 한 번으로 20에서 한 25mS의 방사선량이 노출되는 거니까 굉장히 크죠. 그래서 페트는 꼭 찍어야 될 때만 찍어야 돼요. 찍을 필요가 없는 분들은 안 찍으셔야 되고, 치료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분들은 당연히 찍어야 돼요. 자, 그러면 치료 과정에서 꼭 필요한 분들이 누구시냐? 첫 번째는 사기암을 일단 진단받은 분들은 처음에 찍은 CT 말고도 숨어있는 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진단용으로 페트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사기 환자들은요, 진단용으로 처음에 찍고 그 이후에 계속 찍진 않아요. 그 이후에는 보통 이제 CT로 3, 4개월 한 번씩 이제 찍으시잖아요. 이제 이렇게 가시는 거고. 자, 그런데 어떤 암 환자분들은요, 페트 촬영이 이 치료 경과에 너무 중요한 암 환자분들이 있어요. 대표적으로 그분들이 누구냐면은 림프종 환자분들이세요. 림프종 환자분들은 항암을 만약에 총 6번 해야 한다 하면요, 처음에 진단 받을 때 페트 찍고요, 항암 3번 하고 페트 찍고, 항암 6번 끝나고 페트 찍어요. 그러니까 단기간 안에 1년 안에 페트를 한 3번 정도 찍으시는 거거든요. 굉장히 많은 방사선 노출량은 맞는데 이분들은 이거를 찍어야만 해요. CT로는 이분들의 치료 경과를 확인하기가 어렵고, 페트가 가장 완벽하게 치료 경과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진단 기법이거든요, 이 림프종 환자분들은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찍으면서 가는데, 다만 치료가 종료하고 나서도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페트를 찍고 그러지는 않으시거든요. 그 이유는 계속 이제 늘려가면서, 기간을 이제 늘려가면서 그 다음에 페트 대신 이제 CT로 대체한다든지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런 분들, 치료 경과에서 페트가 너무 중요한 분들은 중간중간에도 조금 자주 페트를 찍기도 해요. 자, 그 다음 세 번째는 임파선 전이가 있는데, 예를 들어서 그 임파선 전이가 CT로는 사이즈가 전혀 커 있지 않는데
페트를 찍어야만 활동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는 분들이 있으세요. 이분들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. 지금 항암 치료가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페트로만 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긴 하세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딜레마이신 거예요. 페트를 자주 찍는 게 좋지는 않은데 지금 내 항암이 잘 듣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페트를 봐야 되는 딜레마인 거거든요. 그래서 주치의들하고 이제 기관을 이제 이번에는 페트로 한번 보자. 이번에는 그냥 CT만으로 보자.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시거든요. 근데 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신 거예요. 이분들도.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찍어야 되는 경우고요. 자, 그런데 찍을 필요가 없는데 찍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분들이 누구냐면 1기나 이제 2기 환자분들은 CT만으로도 충분한데 진단 시 이제 무조건 페트를 찍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. 자, 그런데 우리 환자분 중에 한 분도 본인은 이제 1기셨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나 같은 경우도 페트를 찍어주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페트를 안 찍어준다고 속상해하신 분이 계셨거든요. 근데 그게 속상해할 일이 아니세요. 페트는 한번 찍었을 때 방사선 노출량이 더 많기 때문에 찍을 필요가 없는 분들은 안 찍는 게 좋으세요. 1기 환자분들은 페트 촬영으로 전이암이 발견되는 경우는 사실 너무 드물다고 보셔야 돼요. 처음에 진단받을 때 필요한 CT는 찍는 거니까 그걸로도 사실 충분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1기인 환자분들은 2기까지도 꼭 찍어야 하는 거 아니다. 그래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일부러 막 다른 병원 가서 찍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근데 그럴 거 아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런 분들 계세요. 병원을 자주 옮기다 보니 A라는 병원에서도 찍었는데 B병원 옮기고 났더니 B병원에서도 찍으라고 해서 또 찍고 이런 경우들이 있으세요. 근데 이거 좋은 건 아니죠. 방사선 노출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에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건 조금 아쉬운 건데요.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페트는 방사선 노출이 없는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그냥 루틴으로 3개월마다 처방을 하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. 저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,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찍는 거는 펫CT이기 때문에 이제 페트만 찍어도 방사선 노출량이 10mSv 이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, 펫CT로 찍었을 때 보통 이제 20에서 25mSv이기 때문에 꽤 크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페트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이제 진단 방법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고 있는데 꼭 찍어야 되는 분들만, 꼭 촬영 필요한 분들만 찍는 게 당연히 가장 좋은 거다. 자, 오늘 그거 아시고요. 난 너무 자주 찍는 거 아닌가. 이제 4기 환자분들 중에 이제 그런 분 계시다면 그분은 만약 치료 과정 중에 꼭 필요해서 이제 찍는 거면 그렇게 찍는 게 필요한 분이시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왜 나는 안 찍어주지? 이제 이런 분들 계시다면 찍을 필요 없어서 지금 안 찍는 거다. 될 수 있는 대로 안 찍는 게 좋은 거다. 이제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. 방사선 노출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 암 환자분들이 솔직히 조금 자주 많이 찍기는 해요. 근데 그 영향은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. 20년, 30년 후에 나타나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우리가 워낙 수명이 길어졌잖아요. 그래서 1기나 2기 환자분들일지라도 나중에 30년 후에 우리가 어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방사선 노출을 줄일 수만 있다면 줄이는 게 좋은 거다. 암 치료요. 안전하게 하고 암 치료 모두 다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암 치유할 수 있습니다. 화이팅!